미주한인 유권자연대 이게 원래는 뉴저지의 이제 시민단체 시민참여센터로 죄송합니다. 시민참여센터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워싱턴으로 옮기면서 이름도 바뀐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KAGC라는 게 단체 이름이기 전에 행사 이름이었어요. 자, 방금 말씀드린 시민참여센터에서 하던 시민참여센터의 행사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그게 아무래도 규모가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전국 단위 프로그램 그리고 연방의회 대상으로 하는 활동은 KAGC가 전담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시민참여센터는 뉴욕, 뉴저지의 프로그램에 로컬 프로그램을 전담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일부는 워싱턴으로 사무실을 새로 열어서 KAGC라는 연례 컨퍼런스 행사뿐만 아니라 연방의회 대상 교육 그리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대학생 프로그램 등을 맡아서 하는 것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고 지금 그래서 워싱턴에서 오셨어요, 여러분. 미주한인 유권자연대 KAGC 방금 약간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살짝 언급은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과연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한인을 위한 일들인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좀 구체적으로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연례 전국 컨퍼런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2014년부터 매년 7월에 워싱턴 DC에서 2박 3일간 개최하고 있는 가장 아마 큰 규모의 행사고 가장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신 행사일 거예요. 매년 평균적으로 전국 한 31개 주에서 600여 명이 참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워싱턴 DC로 직접 비행기를 타고 버스를 타고 오셔서 2박 3일간 함께 하시고 그중에 이제 2016년 이후로는 저희가 대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 600여 명 참가자 중에 3분의 1 정도가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전국 컨퍼런스 열었던 건 2019년 여름인데 그 한 해에만 저희 600여 명 참가자들이 총 80여 개의 의원실을 방문을 했고 그중에 60여 명이 실제로 의원을 만났어요. 그때는 뭐 버니 샌더스도 만났고 테드 크루즈도 만났고 여기 뉴저지의 상원 의원인 밥 메넨데즈 외교위원장, 코리 부커 의원 등등등 뉴스에서 자주 접하실 수 있는 분들 직접 만났고 이분들을 만나서 단순히 사진 찍는 게 아니라 한인 사회에는 이런 현안이 있고 우리는 당신이 대표하는 지역구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지역구의 한인 사회의 규모는 이런 것이 있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떤 비즈니스가 있고 무엇이 중요한데 관련된 법안이 의회에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그런 계기로 이 컨퍼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 참여하시는 600여 명 분들이 다 한꺼번에 한 의원을 만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지역구 의원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소수로 이제 찾아가게 되겠죠. 뭐 우리 지역에서 유권자들이 왔다는데 어느 의원이 아유 바빠요 이러실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알래스카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알라바마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참가하신다고 신청을 하시면 저희 이제 KAGC 사무국에서 의원실과 평소에 연락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요번에 컨퍼런스의 일환으로 올해에도 지역구에서 한인들이 참가를 하니까 의원과 면담을 신청합니다 하고 저희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직접 면담을 잡고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럼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별로 또 예를 들어서 지역구에서 오신 분들이 2명밖에 없다 이러면은 최대한 같은 주에서 오신 분들로 소그룹을 꾸려서 그 하루 동안 그러니까 2박 3일 프로그램 중에 중간 날을 저희가 액션데이라고 해서 600여 명이 모두 연방의회 의원회관을 방문을 하지만 지역별로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각자 다른 일정을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연방 의원들 한 20명 정도가 저희 만찬장에 같이 와서 지난 1년 동안 본인들이 한미 관계와 한인 사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저희한테 보고하듯이 연설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상원 외교위원장도 있고 하원 군사위원장도 있고 그러니까 상임위 위원장 또는 간사급 의원들이 오시는 경우가 많고 그게 아니면 본인 지역구에 한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뉴욕, 뉴저지에 있는 뭐 그레이스 맹 의원이나 빌 파스크렐 의원 이런 분들 아니면
LA 코리아타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지미 고메즈 의원 이런 분들 위주로 한 매년 20명 정도가 오셔가지고 네. 그런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인의 정치력 신장이다라는 게 그러니까 선거를 우리가 많이 투표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이렇게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서 우리의 말을 직접 전하는 거죠. 굉장히 파워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듣고도 사실 뉴욕, 뉴저지는 한인 인구가 많으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도 이제 의원들이 많이 스스로 오거든요. 우리 쪽으로. 그렇지만 한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지 않는 곳에서는 의원들이 찾아가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만나는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 프로그램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자랑하는 걸 좋아해서 한 2박 3일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오늘은. 조금만 곁다리로 가자면 그러니까 정치력 신장이라는 게 사실 한인 후보를 많이 선출하는 게 정치력 신장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분들 개인의 신장이지 그렇죠. 우리 커뮤니티 전체의 신장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좋은 선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력 신장이 다시 말하자면 이 소시민들이 매일매일 우리 평균적인 미국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개개인이 한 명 한 명의 목소리가 커지고 네. 한 명 한 명이 조금 덜 힘들게 이런 정치 시민 참여를 할 수 있고 세상 지금 의회에서 또는 공공 정책에 무엇이 돌아가는지 파악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정치력 신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풀뿌리 단계에서 우리 커뮤니티 모두의 정치력 신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정치력 신장 KGC는 이런 일을 합니다 이러면 그러면은 장성관 씨 같은 젊은 한인들이 나중에 많이 의회에 당선되게 돕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어를 못하더라도 시민권이 없더라도 네.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가 조금 더 쉽게 수월하게 조금 더 오래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치력 신장 활동이다라고 설명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와, 왜 이렇게 말씀 잘하세요? 우리가 직접 봐야겠다. 전화로 연결할 게 아니라. 그러네요.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모여야 하고 이런 일들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들. 그다음에 우리가 유권자다. 정치인들 나와라라고 해야 되는 이유들이 분명히 그 말 속에 있는 거네요. 올해는 근데 연기가 됐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 전국 컨퍼런스라는 거를 7월 중순에서 하순 원래는 사이에 여름에 했는데. 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2020년도, 21년도 취소를 했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2022년 1월에 개최를 하려다가 하필이면 오미크론이 맞아요. 정점을 찍었던 시기랑 맞물려서 그쵸. 올해는 평소와 같이 2022년 7월 27일부터 29일까지로 개최를 할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 며칠 전에 다시 이 참가 등록을 열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희 웹사이트 kagc.us로 방문을 하시면 참가 등록을 하실 수 있고요.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참가 등록비를 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성인도 참가 등록비는 받지만 2박 3일간 호텔에 숙실도 제공을 해드리고 네. 그리고 또 대부분의 경우 항공비나 교통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상환을 해드려서 사실상 공짜로 오시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경제적인 부담 크게 없이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가능하다. 누구나 가능합니다만은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경우는 꼭 법적 보호자 그러니까 우리 옆집에 우리랑 친한 삼촌인데 이게 아니라 정말 법적 보호자가 대동한 경우에만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동네 애들 다 모아서 어른이 대표로 데리고 그러시죠. 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뭐 알라바마나 미주리, 캔자스 같이 거기서도 오세요. 한인 사회가 크지 않은 데서는 이렇게 딱 뭐 교회에 어떤 목사님, 부목사님이 대표로 해서 고등학생 30명 데리고 가도 되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그게 좀 어렵구나. 아쉽지만은 다음 기회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가 이렇게 지금 방금 말씀 컨퍼런스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한인들을 위한 자꾸 모임을 만들고 워싱턴 의회라든가 백악관의 어떤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뭐 여기서 돈 잘 벌고 잘 살면 되지. 뭐 왜 이런 게 왜 필요하냐. 이런 얘기들을 하실 수 있거든요.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커뮤니티 공익을 위해서 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분명 우리 말씀하신 대로 한인 사회에도
되게 명망 있으시고 재산도 많이 축적하시고 하신 분들도 많지만 네. 모두가 그렇다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일부일 뿐인데 근데 우리 모두가 잘 살려면 개인적인 성공으로는 분명히 예를 들면 이제 제도적이나 구조적인 차별이나 부당함을 보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앤디 김 같은 연방 네. 하원 의원도 연방 하원 의원이고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또 하버드 나오고 로드 스칼러까지 했는데도 인종차별에 항상 노출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교수님이 되거나 아무리 굉장히 비즈니스가 성공하더라도 소수자인 거는 개인의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장벽이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하나의 커뮤니티로 공동체 수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다시 돌아가서 KAGC의 활동이 결국에는 교육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풀뿌리 단계에 있는 지역사회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시민 참여와 정부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도 한쪽이 있지만 네. 다른 쪽으로는 결국 연방의회, 또 KAGC는 연방 정부를 대상으로만 활동을 하니까요. 연방의회와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의원뿐만 아니라 보좌진들에게 한인사회에는 이런 현안이 있다. 또 그 현안에 관련된 법안은 어떤 것이 있다.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법안의 초안과 법안을 제안하는 활동까지 하고 이것을 KAGC 사무국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게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것. 그것이 KAGC의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인들은 전국에 어디에나 있고 그쵸. 또 모든 직업, 모든 사회 경제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고 우리가 힘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시민 참여를 단 한 번 할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KAGC 전국 컨퍼런스 참여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살면서 그런 어려움들에 맞부딪히죠. 근데 그거는 뭐 내가 이민 왔으니까 나는 아시안이니까 이렇게 당연시식게 알고 그냥 그렇게 사실 필요가 없어요. 충분히 우리가 같이 목소리를 내고 이거를 개선해 나가고 고쳐 나가면 우리가 그냥 당연시 여기던 게 당연한 게 아닌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위한 목소리를 한데 모아야 하는데 그 중심점에 미주한인 유권자 연대가 있고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싸워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인종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를 좀 해보죠. 보스턴 대학 반인종주의 연구소 펠로우세요? 여기는 예. 또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사실 반인종주의 연구소가 지금 음. 생긴 지 이제 막 2년이 된 곳입니다. 아이고, 진짜요? 얼마 그래서 안 됐네요. 여기는 설립자이자 지금 대표로 계신 학자가 이브람 캔디라는 박사님이신데요. 네. 아마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시작을 하면서 조지 플로이드가 미네아폴리스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난 수년간 최근 몇 년 동안 뉴스에서 비슷한 안타까운 경우를 굉장히 많이 접했고 그래서 이제 인종차별 그거를 개인적인 단위가 아니라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단위에서 내재되어 있는 네. 차별적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되느냐라는 게 굉장히 전국적으로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때 굉장히 유명해진 책 중에 하나가 How to be anti-racist, 반인종주의자가 되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아직도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있는데 그래요. 이 책의 저자가 이브람 캔디 박사님이시고 이분이 설립하신 연구소가 Center for Anti-Racist Research, 반인종주의 연구센터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인종주의를 어떻게 조금 더 대중화시킬 수 있을까 이 개념을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 것인데 제가 펠로우로 이제 함께하게 되는 프로그램은 사실 반인종주의라는 개념을 인종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문화적으로 너무 팽배한 편견에 어떻게 다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하자고 해서 거기에서 저는 아시아계 대상 인종주의의 전문가 중에 한 명으로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게 어떤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미국에서는 가장 큰 이슈긴 하죠. 근데 그때 조지 플로이드 사건도 그렇고 그때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만 반짝하죠. 그리고 다시 또 돌아가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지금도 아마도 또 그럴 것이고.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까요? 미국이라는 사회 내에서. 근데 지금은 또 한창 또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게 그냥 한때
뭐 잠깐의 사회적인 이슈로 확 불타올랐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본적인 해결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결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그거는 절망적인데요. 네, 현실적으로 네. 증오나 혐오나 이런 것은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없애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제가 반인종주의 연구소에 관심을 갖고 여기서 조금 더 같이 연구에 참여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계기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별이나 기분이 나쁜 것이나 이게 차별이 맞나? 이런 사건에 집중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네.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정치 제도가 될 수 있고 정부 제도가 될 수 있고 금융 제도가 될 수도 있죠. 그쵸. 그리고 또 문화적인 인식, 문화적 인식과 사실 제도적인 인식은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사무적으로 서로가 작용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 사이클을 악순환을 끊으려면은 제도적인 부당함을 타겟을 하자. 그것이 반인종주의 연구소에서 지금 이제 현실 가능한 목표 중에 하나로 삼은 것이고, 네. 그래서 마침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아시아계 우리 동포들이 너무 많이 폭력에 노출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가 지금 제가 참여하는 연구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대책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 내에서 교육을 해야 한다. 아시안 이민 역사부터 시작해서 아시안들이 여기서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지에 대한 교육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거다라는 대안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시작입니다. 그래요? 하지만 절대로 한 네. 가지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없고요. 그리고 또 사회적인 변화는 단시간 안에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뭔가 자극적이고 무섭고 큰 일이 일어났을 때는 모두가 관심을 갖지만 비단 한인 사회만 뿐만 아니라요. 그렇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은 이게 우리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없어도 나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또 다 식어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지속성이 있는 접근법이 말이에요. 필요하고 또 목표를 세울 때 근시안적인 목표가 아니라 네. 단기 목표와 중장기 목표를 좀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적인 사건이나 개인적인 부당함보다 구조적인 제도적인 부당함에 조금 더 포커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한인 사회, 아시아계 사회뿐만 중에서도 특히 한인 사회는 우리는 사실 굉장히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다른 유색 인종이나 소수자에 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만약에 인종적으로 일렬로 우열을 가린다 했을 때 우리가 절대 맨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물론 이게 일직선상의 우열을 가리는 것 자체가 인종주의적인 발상이지만 네. 근데 우리는 분명히 또 이제 문화적으로도 한국도 많이 알려져 있고 한인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좋은 이미지가 많이 부각이 돼 있기 때문에 특권이 있는데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인종 문제나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적게 느끼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미국 안에서 문화권이나 인종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것을 조금 더 냉정하게 직시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공동체 의식이라는 거 사실 미국에 살면서 한인 인구가 굉장히 많지만 많은 분들이 나 하나 먹고 살기도 사실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힘들죠. 그 분명히 힘든 거 맞고 여기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 그렇지만 우리가 공동체 의식으로 함께 뭔가를 이뤄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 해결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정치력 신장부터 인종주의, 반인종주의에 대한 것들부터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이제 직접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나오겠습니다. 예, 다음 주부터도 계속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전화 연결이라도 이 시간 미국 정치 이야기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KGC 사무차장 겸 보스턴 대학 반인종주의 연구소 펠로우 장성관 사무차장님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